안녕하십니까. 모미모코의 곽성원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안정세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도 좀 그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절은 지금 너무 좋지만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시고 밖에 이 봄 공기를 마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나름대로 이렇게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건강하게 이 봄 계절을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전통의학에 대한 이 상식을 알려드렸는데 한 10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회를 진행하면서 그 주된 그 주제에 대한 그 내용이 사실은 이 그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 전통의학의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조금씩 이렇게 소개를 드렸지만 지금 이제 한 10회 정도 이 건강에 대한 그 전통의학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음양오행에 대한 좀 더 그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몇 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목, 화, 토, 금, 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영상의 이 주제도 물, 나무, 불, 흙, 금의 신기한 이야기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이 보시는 이 목, 화, 토, 금, 수, 이 물, 나무, 불, 흙, 금 이게 이제 오행이죠. 오행인데 저는 이제 이 전통의학을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이제 좀 오랜 시간 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을 볼 때 제 눈에는 전부 다 이 오행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우리가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안에 들여다 봤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심장이 있고 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직업병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창조물들이 사실은 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담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모든 만물의 이제 근본적인 모습을 옛날 사람들은 이 음양오행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게 물, 나무, 불, 흙, 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뭐 세상이 뭐 전부 다 뭐 물, 나무, 불, 흙, 금 뭐 이거 외에는 없느냐? 뭐 고무도 있고 뭐 플라스틱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이걸로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오행이라고 하는 거,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해당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속성. 그 다음에 저 불에 해당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토에 해당하는 또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봄이 되었지만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이걸 이제 저희들은 이걸 이제 생장이라고 하는데 생장. 이제 굉장히 위쪽으로, 위로, 나무는 이렇게 위로, 옆으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생장을 하죠. 그래서 그 인간의 성장에도 사실은 그 굉장히 이 목의 기운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불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뭔가 타오르고 연소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토의 기운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오물 같은 걸 이렇게 땅에다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중화도 되고 이제 저장도 되고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그 기운이 있는 거죠. 그러한 기운이. 그 다음에 이제 요 금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합하고 이제 좀 차고 기운이 좀 차고 뭔가 이렇게 결실을 맺게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기운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운이. 그래서 요 이제 금에 해당하는 이제 기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열매들이죠. 열매. 그 열매들을 우리가 이제 나무에 이렇게 달리는 뭐 사과도 마찬가지고 뭐 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열매들이 사실은 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의 속성을. 그리고 우리가 그 나무에서 봤을 때 그 꽃에 해당하는 거. 이 꽃에 해당하는 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게 불입니다. 불에 해당되는 겁니다. 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남은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씨가 있죠. 씨. 우리가 이제 감을 이렇게 먹게 돼도 이제 그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바로 이 수의 기운입니다. 수의 기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굉장히 응결력이 강한 거죠. 응결력이. 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액체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 어떤 이상한 그 이렇게 뭐랍니까? 그 응결되는 그 힘,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 화, 토, 금, 수, 이 오행의 기운이고, 요 오행의 기운에 해당하는 이제 오장육부가 있는 거죠. 오장육부가. 그래서 이 목에 해당되는 이 장기는 간하고 담입니다. 간하고 담. 그 다음에 이제 불에 해당하는 이제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하고 소장입니다. 심장하고 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소장에도 이제 굉장히 열이 차면서 우리가 혈뇨 같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하고 소장은 굉장히 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양이죠. 음양. 그러니까 우리 이 불의 기운에 해당하는 음양이 심장과 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토, 흙의 기운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이제 비장하고 위장이죠. 우리 인체에서는 비장하고 위장. 위장에서는 위액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를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걸 소화도 시키고 이제 그 독성도 중화를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이제 금의 기운에 해당되는 게 이 바로 이제 폐하고 대장입니다. 폐하고 대장. 그러면 이게 폐하고 대장이 뭐 어떻게 그게 서로가 연관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이렇게 이제 조깅을 하는 겁니다. 아침 운동을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조깅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갑자기 이렇게 배가 좀 아프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때가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폐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대장의 기능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대장의 기능도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폐의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이거 폐의 기능이라고는 이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뭐랍니까? 이 기운을 밑으로 내립니다. 기운을 밑으로 내려. 그래서 폐의 기운이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수의 기능에 해당하는 이제 신장과 방광입니다. 신장과 방광.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방에서는 이 전통의학에서는 이 신장, 이 콩팥, 이 신장을 이 가장 그 인체의 그 근본적인 그런 장기로 이제 취급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목에 해당되는 이제 여러 가지 기운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생장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기운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감정하고 이렇게 대비를 했을 때, 이 간에 해당되는 이 목의 기운은 이 분노에 해당됩니다.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화를 내게 되면 막 얼굴이 울긋불긋해지죠. 막 열이 나는데 울긋불긋해지는 거.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서로 상자를 써가지고 상화라고 합니다. 상화. 상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간에서 나는 이제 열을 말하는 겁니다. 특징은 뭔가 하면 울긋불긋합니다. 울긋불긋. 그럼 이제 여기에 반하는 요 심장에서 나는 열 같은 경우에는 군화라 합니다. 임금군자를 써가지고 군화라고 하는데, 이제 이 심장에서 나는 열의 특색은 완전히 붉어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나는 열은 뭐 목이라든지 이런 데가 울긋불긋해지는데, 심장에서 나는 열은 굉장히 이제 얼굴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붉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간에 해당하는 요 이제 우리의 그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 그다음에 여기 심장에 해당되는 그 인간의 감정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뭐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습니다.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는 막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이제 굉장히 그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토에 해당하는 이제 비장과 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떤 깊은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굉장히 그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하고 이 그 비장 위장의 기능이. 그 다음에 요 폐에 해당되는 요 금의 기운은 이 슬픔의 이 인간의 어떤 감정과 굉장히 그 연관이 많습니다. 연관이.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수에 해당하는 이제 이 기운 같은 경우에는 신장 방광이죠. 이 기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감정, 인간의 어떤 그런 거하고 대비를 했을 때는 이제 공포심, 공포의 마음,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부모님이 굉장히 세게 야단을 친다든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놀랐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소변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어릴 때는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도 이 공포의 이 마음과 이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심장의 기능은 이 간에서 왔습니다. 심장의 기능은 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생화라고 합니다. 상생관계, 목생화. 그러니까 이게 이 심장의 기능은 간에서 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도대체 이 상생관계라는 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그 여성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화병이 있었죠. 화병이. 그리고 뭐 왜 그러냐면 아니 그 애들 말 안 듣고 뭐 남편도 계속 술만 마시고 뭐 도박도 하고 너무 속을 썩인다. 그래 이 이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이 간에 굉장히 이제 열이 차게 되는 거죠. 간에 열이 차게 되면 그 열이 고스란히 이 심장에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상생관계입니다. 상생관계.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이제 이런 관계들을 전부 다 따져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병이라고 할 때는 여기 심장을 물론 치료를 하겠죠. 심장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심장 치료와 함께 이 간의 치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생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폐에 해당하는 요 금의 기운이죠. 이 폐에 해당하는 이 금의 기운은 이 비장위장에 해당하는 토의 기운에서 왔습니다. 토의 기운에서. 그러니까 이게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폐 기능이 안 좋습니다. 이게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토, 생, 금이 안 되는 겁니다. 토, 생, 금이. 그러면 이 폐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감기를 달고 삽니다. 화질기만 되면 감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게 되면 소화 기능이 분명히 안 좋습니다. 소화 기능이.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하면 토, 생, 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보시죠. 화, 생, 토. 화, 생, 토. 이 위장에 해당하는 이 토의 기운은 이 심장에 해당하는 이 불의 기운에서 왔습니다. 불의 기운에서 이 토의 기운이 이 불의 기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화전농업 하죠. 화전농업. 요즘은 이제 그 산불 난다고 이제 막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게 뭐 저는 어릴 때 저렇게 해서 뭐 벌레도 죽이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 저기다 불을 지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화생토입니다. 화생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불을 한번 질러버리면 땅의 기운이 사는 겁니다. 땅의 기운이.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무턱대고 산불이 나니까 이걸 하지 마라. 이게 현명한 방법입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의 성격이 굉장히 많은 뭐 유황 같은 거 있죠. 유황. 우리가 화산이 터질 때 유황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입니다. 불. 이제 유황 가루를 이제 이렇게 뿌려준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생토라는 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이런 전통 이론들은 너무 추상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임상에서 봤을 때도 이 감기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소화기능 반드시 안 좋습니다. 소화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애들 뭐 아토피가 있다든지 아토피가 이 폐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폐는 이 피부 그다음에 머리카락 이런 거를 관장합니다. 폐가. 그래서 이제 요 금의 기운이 안 좋은 애들은 폐 기능이 안 좋은 애들은 이제 아토피 이런 게 이제 생길 수 있죠. 아토피.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겁니다. 소화 기능이. 그래서 이거 아토피를 치료할 때 애들 아토피를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저 비장 기능을 살려주는 겁니다. 비장 기능.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그 화전농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장 기능이 약할 경우에는 이 위장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죠. 비장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에 뭐 열이 있다든지 했을 때 이제 그 심장의 이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비장 기능도 작동을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심장을 치료해야 비장이 좋아집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상생관계입니다. 상생관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극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극관계가 도대체 뭐냐? 자, 보시면, 제일 쉽게 설명해 봅시다.
불은 우리가 뭐로 끄죠? 불은 물로 끕니다. 물. 이 삼각관계입니다. 삼각. 그러면 이게 뭐죠? 불은 심장이고, 그 다음에 콩팥은 물이네요. 그럼 콩팥하고 심장하고 삼각관계네요. 물하고 불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금을 녹일 때는 뭐로 녹이죠? 불로 녹이죠. 불. 이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 그래서 이제 요 불에 해당하는 게 심장이죠. 심장인데 요 금에 해당하는 게 요 폐입니다. 폐. 그래서 이제 심장에 이제 그냥 너무 이렇게 열이 많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막 폐를 녹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폐를 녹인다고. 그러면 이제 폐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삼각관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요 토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그 비장입니다. 소화기관이죠. 소화기관인데 여기 이제 목에 해당하는 게 요 간이죠. 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뭔가 하면 토입니다. 그래서 이 목과 이게 흙에 해당하는 이 토의 경우는 삼각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이상한 게 왜 인체 내에서 이런 삼각관계가 왜 있을까요? 삼각관계가. 이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예를 들어서 요 심장에 해당하는 이 불의 기운과 그 콩팥에 해당하는 이 수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이 수의 이 기운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심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뛰겠죠. 엄청나게 뛰면서 결국에는 심장이 터질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15억 번, 모든 생물들은 이 심장 박동이 15억 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5억.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단명하는 친구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빨리 뛰겠죠. 굉장히 빨리 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쥐라든지 뭐 이런 이제 동물들은 이제 맥이 굉장히 빠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코끼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거북이죠.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이제 굉장히 늦게 박동이 되겠죠. 뭐 4,500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정말 신기한데, 이 지금 요 신장의 기능, 요 수의 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이. 자, 그 다음에 이 목의 기운과 이 토의 기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토의 기운, 이 위장에 해당하는 이 토의 기운에 만약에 이 간에 해당하는 목의 기운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없이 먹겠죠. 끝없이 먹어가지고 아마 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터져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이제 버리게 됐지만 지금은 이제 배가 터져가지고 삶을 영위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커다란 어떤 목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그러한 어떤 장치인 겁니다. 그러한 장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아시게 되면 이제 사상체질 같은 경우에도 뭐 태음인도 있고 태양인도 있고 소양인도 있고 소음인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극이 되고 뭐 이제 상생이 되고 이제 하는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토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내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네요. 목에 해당하는 사람. 내가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는 저 목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뭐 같이 이렇게 뭐 커피만 한 잔 마시는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상극관계니까. 내 자신을 극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를 극하는 이 기운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지나친 토의 기운을 내가 조금 이렇게 컨트롤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론을 알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생활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응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주 같은 걸 보러 가면 뭐라 합니까? 당신은 큰 나무네. 당신은 나무의 기운이 너무 많네. 당신은 금이네. 금의 기운이 너무 많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불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겠죠. 근데 내가 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내 사주에는 불이 없어. 근데 불이 있는 사람을 만났네?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이 금이 막 녹는 겁니다. 녹으면서 돈이 되기도 하고, 이게 녹으면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오행의 굉장히 오묘한, 이제 그런 어떤 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방금 이제 이 오행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 음식에 해당되는 이 맛이죠, 맛. 우리 오행하고 어떤 맛이 이게 관계가 있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 생활 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간에 해당되는 요 목 같은 경우에는 신맛입니다, 신맛. 우리가 식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 간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심장에 해당하는 요 불의 기운은 쓴맛입니다. 쓴맛. 그 다음에 위장에 해당되는 이제 요 맛은 단맛입니다. 단맛. 그 다음에 요 폐에 해당되는 요 금의 기운은 매운맛입니다. 매운맛. 그 다음에 요 그 신장에 해당되는 요 수의 기운은 바로 그 짠맛입니다. 짠맛.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제가 오늘은 이제 오행으로 행하는 자녀교육, 우리가 오행으로 행하는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게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게 이 전통의학으로 하는 이제 뭐랍니까? 자녀, 아이들 심리학, 아동 심리학,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지금 대부분 사회에 통용이 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조용히 불러서 뭐 이렇게 뭐 다과를 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대화를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아주 지금은 이제 최고의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산에 가면 나무가 이제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뭐 중간에 가는 나무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획일적으로 자를 딱 대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냥 다 자르는 겁니다. 그런 교육 방법은 절대 그렇게 획일적으로 교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말이 없고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애들 많죠. 뭐 이걸 뭐라더라? 언둔형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일본에도 또 이 방에서 몇 년씩 이렇게 나오지 않는 애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의 한 5%? 5% 정도가 이런 어떤
이런 어떤 뭐 질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좀 비정상적인 그러한 어떤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토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기만의 어떤 깊은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깊은 생각에. 그럼 이게 이제 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럼 이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한 이 토의 기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상극에 해당하는 이 목의 기운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목의 기운이. 목의 기운이 작동을 하면 이 목에 해당하는 이 감정이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그러면 이 친구에게 분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뭐 가서 한 대 뭐 쥐어박든지 뭐 분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물론 이제 애가 뭐 20살이 넘어갔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이것도 일종의 우울증 아닙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 이렇게 그 어릴 때 이제 이런 방식을 행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도 요 간에 요 목에 해당하는 이 신맛이 나는 이런 음식을 집중적으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주는 거죠. 그럼 이 강력해진 목의 기운이 요 토의 기운을 중화를 시켜서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리라고. 물론 이제 그런 조금 이렇게 심하게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은 어떤 그 중요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원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신적인 내상이죠. 정신적인 내상.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거를 그 우리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런 성향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 토의 성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신맛이 나는 음식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 장애는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는 이 분노죠, 분노. 이 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간의 기운이 너무 센 겁니다. 간의 기운이 너무 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뭐 이렇게 형제지간에도 뭐 자기 걸 건든다든지 하면 막 금방 화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반격을 가하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간의 기운이 너무 센 거니까 요 목의 기운을 극하는 게 뭡니까? 금 아닙니까? 금의 기운이죠. 금의 기운은 이 감정이 뭡니까? 슬픔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 화를 잘 내는 이런 친구들은 자꾸 슬프게 해야 됩니다. 슬프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굉장히 불쌍하게 사셨는데 이런 얘기도 이제 자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가도 굉장히 이제 슬픈 영화를 이제 같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슬픔의 감정을 이용해서 이 그 분노를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노를. 이게 이제 금극목이죠. 금극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매운 걸 먹여야 됩니다. 매운 거를. 매운맛이 이게 금의 맛입니다. 금의 맛. 그러니까 애가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막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슬픔의 이 기운을 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걔를 굉장히 슬프게 하고 뭐 이게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아니면 약입니다. 이 친구한테는 그게 바로 약입니다. 약.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즘 많죠. ADHD, 뭐 주의가 산만하고 뭐 이거 뭐 정신 없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정신이 없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전통의학에서는 이제 뭐로 보는가 하면 이 불의 기운이 너무 왕성하다고 보는 거죠. 불의 기운이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주체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신장에 해당되는 이 공포의 기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 몽둥이를 들고 때리지를 않더라도 뭐 때리는 신용이라도 해가지고
이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친구가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이 저 친구한테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획일화된 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뭐 어떻게 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거 전혀 인체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이 오행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했을 때 그 친구에게 약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의가 산만한 친구들은 짜게 먹여야 됩니다. 짜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식사 같은 거를 해줄 때는 그냥 소금은 몸에 좀 해로우니까 예를 들어서 죽염 같은 거를 항상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좀 짜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ADHD라든지 주의가 산만한 친구들은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식을 하실 때도 우리가 이제 죽임도 죽임이지만 그 뭡니까 그 서리태 간장 같은 거 있습니다. 서리태 검은 콩이죠. 쥐눈이 콩.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수기운이 강하거든요. 수기운이 검은색 아닙니까? 검은색. 아 제가 또 이 색깔은 또 말씀을 안 드렸네. 어쨌든 오늘은 지금 시간이 이러니까 제가 다음에 또다시 오행을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색깔, 뭐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눈, 귀, 뭐 이런 게 어떤 기관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 1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DHD,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짠맛으로 그 친구를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런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애들 많았습니다. 뭐 조금만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막 우는 애들. 이제 우리는 어릴 때는 진짜 짬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 금의 이제 요 기능에 이 슬픔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요 쓴 음식이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는 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기쁨을 줘야 되는 거죠. 이 눈물이 많은 친구들한테. 이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웃기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러한 어떤 행위가 이러한 친구들한테는 약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오행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이제 쭉 드렸는데 아마 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제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 어떠한 이제 오장육부하고 관계가 있고 또 인간의 감정에는 또 어떤 감정하고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조금 이렇게 영상을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생활에 굉장히 이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위장이 좀 많이 안 좋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이제 몸에 좋은 단맛 같은 거, 뭐 식혜라든지 뭐 그다음에 수정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식품으로서 이제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오행의 내용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오행에 관련된 이제 다른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 나무, 불, 흙, 금의 신기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